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이 영상에서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유심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샌드위치 만드는 거랑 알고리즘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the internet. You know, when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Okay.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설명하게 하는 훈련.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대신 코딩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Take 1 piece of bread and take the butter knife that has the peanut butter on it and spread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Dad, That's the top. I mean the sides. Squirt some on another piece of bread. Take the butter knife, rub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I quit. You're not making any sense. Sorry, you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샌드위치 코딩에 도전해봅니다. 빵 위에 딸기잼을 바르는 칼로 바른다? 뭘? 딸기잼을 바르는 칼. 근데 뭘 바른 게 없어요. 아 잠깐만. 또 다른 빵에 땅콩 버터를 바른다. 또 다른 빵에 땅콩 버터를. 아 잠깐만. 왼손으로 딸기잼을 잡는다. 오, 엄청 정교해. 오른손으로 딸기잼 뚜껑을 잡아 연다. 오, 엄청 정교해. 숟가락을 든다. 빵 하나를 움직이지 않게 왼손으로 잡는다. 잼 바르는 숟가락을 버터에 넣는다. 오케이. 여는 건 딸기잼을 열었는데. 오케이, 해보자. 버터와 딸기잼 뚜껑을 두 손으로 연다. 버터와 딸기잼을. 책상에 놓고 빵 2개를 꺼낸다. 딸기잼을 오른손 2번째 손가락으로 빵의 한 면을 모두 다 바른다. 빨리 어차피 내가 뭐? 이게 나머지 바르지 않은 빵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 2번째 손가락으로 버터를 한 면만 모두 바른다. 걸쭉해. 아빠 좋아, 이것도 재밌어. 오케이. 왼손과 오른손으로 두 빵을 들고 버터와 딸기잼을 바른 쪽으로 빵 2개가 만나도록 붙인다. 나에게 준다. 컴퓨터와 경쟁하는 법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준비시키고 싶었다는 아빠 김용성 씨. 그가 스스로 찾았던 교육법은 놀랍게도 샌드위치 코딩과 비슷했는데요.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방법을 나한테 말해봐. 그러면 아이는 여러 번 왔던 길이니까 이제 쉽게 말하죠. 근데 정말로 그대로만 하면 내가 집에 올 수 있니? 그럼 빠뜨린 과정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걸 차근차근 정확하게 말해봐. 특히 순서가 틀리면 안 돼. 그럼 아이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귀찮고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훈련이 코딩의 첫 번째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빠가 로봇이 되고 아이들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아빠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동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입력하는 명령어가 정확하지 않다면 아빠 로봇은 샌드위치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리고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나왔는데요. 알고리즘을 입력할 때, 그러니까 명령을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확성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보았던 영상을 토대로 나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표현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샌드위치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만들 것인가, 아이들이 아빠에게 명령을 내렸던 그 절차들이 모두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니까 시작해서 횡단보도 앞에 선다, 신호등을 본다, 신호등이 빨간불인가? 예, 아니요. 이렇게 갈라지고 순서대로 절차적으로 나아가는 이 문제가 있죠? 이것도 절차이니까 알고리즘이겠죠? 그럼 알고리즘의 예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신호등도 어떤 절차가 있어요.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고, 그리고 빨간불 다음에는 반드시 초록불이 오게 되죠. 이 신호등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등도 그래서 이 신호등도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알고리즘의 예입니다. 이 자동 판매기도 항상 절차로 이루어져서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도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요. 그럼 그냥 무조건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차례차례만 이야기하면 모두 알고리즘이 되는 걸까요? 우리 알고리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입력, 출력, 명확성, 실행 가능성, 유한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운동장에 지름이 20m인 원을 그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런 5가지 절차를 밟아서 운동장에 지름이 20m인 원을 그릴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입력입니다. 원의 지름이 20m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입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출력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원을 그리기이니까 이 알고리즘이 다 끝났을 때는 지름이 20m인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겠죠. 출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 샌드위치 만들기에서도 알아봤듯이 명령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로봇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는 반드시 명확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운동장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이 선다.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20m인 원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적당한 거리는 도대체 얼만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와 로봇이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째 필요한 요건은 실행 가능성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 지름이 20m보다 더 작아요. 지름이 10m인 운동장에 지름이 20m인 원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그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더라도 이 알고리즘은 출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성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모두 완료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유한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고리즘에 필요한 5가지 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알고리즘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알고리즘은 절차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필요한 작업들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알고리즘의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짜는 게 중요합니다. 산수 문제가 하나 있어요. 6 더하기 3 곱하기 2 빼기 1은 과연 11일까요? 17일까요? 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덧셈과 곱셈, 뺄셈이 함께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것은 바로 곱셈이죠. 그래서 곱셈을 먼저 해준 다음 6 더하기 해주고 빼기 1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알고리즘을 잘못 짰어요. 3 곱하기 2를 먼저 하지 않고 순서대로 6 더하기 3 먼저 했으면 17이 나오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알고리즘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 다 하죠. 양치질을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칫솔에 치약을 먼저 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죠. 여러분, 입안을 먼저 헹군 다음에 칫솔질하고 그 다음에 치약을 짜는 친구들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칫솔질을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우리 라면 끓이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면을 끓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나요? 라면을 끓일 때 냄비에 물을 먼저 받지 않고 뜨지 않은 라면을 가스레인지에 먼저 올려놓고 불을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알고리즘은 순서와 절차, 그리고 정확하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수행을 했던 모든 행동들이 모두 다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럼 방금 찾아본 일상생활 속의 알고리즘 외에 더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럼 이제까지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알고리즘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건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이런 3가지가 있어요. 자연어는 특별한 형식 없이 일상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의사코드는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따르지 않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기 쉽도록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순서도는 정해진 기호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연어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가져와 봤어요. 덧셈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자연어는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 정수값을 입력받아 A 변수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쓰는 설명하는 언어로 표현한 게 바로 자연어예요. 또 다른 예시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길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볼 때 있죠.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우체국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나요?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우체국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것도 모두 자연어로 표현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 코드에서 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해주는 그 의사가 아니라 영어예요. 슈도라는 거를 의사라고 합니다. 슈도가 무슨 뜻이냐면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의사 코드는 가짜 코드라는 뜻이에요. 코드는
컴퓨터에서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결과물을 코드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어에서도 문법을 배워서 문법을 적용해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문법이 필요해요. 문법이 존재하고 그 문법을 꼭 지켜야지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 코드라는 것은 그 문법을 지키지 않고 작성한 코드를 의사 코드라고 해요. input A, input B라고 하면은 A를 넣는다, B를 넣는다 라는 뜻인 거 알겠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화살표를 사용했네요. A와 B 더한 거를 C에다 넣는다 이런 뜻인 것 같죠? 우리 사람이 봤을 때 해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어는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아니에요.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기 쉽고 사람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만든 코드가 바로 의사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도는 정해진 기호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화면인데요. 여기 오른쪽 포스트잇에 붙어져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순서도예요. 도형과 화살표로 나타낸 절차가 바로 순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보았던 일상생활 속 알고리즘을 방금 배운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보세요.